그러면은 오늘은 3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much as. 원래 이렇게 as much as 이렇게 형부 H하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니야. 그냥 많이요. 뒤에 거만큼 많이. 그냥 강조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우리가 화석, 파스를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그러니까 화석을 검증을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가면 영국 비교처럼 중요하다. 화석을 뭔가 막 살펴보고 뭔가 분석해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 뭐 인류의 기원, 진화 이런 거.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게 주제문이긴 한데, 이게 원래 빈칸이 있었던 부분이거든, 요거. 정확하게 일단 해볼게. 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지만, 화석이 모든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다. 즉,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요. 주제문. 이 주제문 참 좋아요, 여러모로. 됐죠, 여기? 자, 그래서 이런 뭔가들이 오직 화석화가 된대, 포스라이즈. 뭐 아래에서냐면 특정한 일련의 조건들 아래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동식물 모두가 다 화석화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만 가능하니까 결국은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눈이 안 보여. 그리고 나는 오류가 있다고. 특정한 certain certain 컨디션이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게 이제 뭐 고르는 거에 해놨거든. 스페시픽한 거잖아. 구체적인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화석이 되는 거지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 화석으로 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저걸 토들에도 이걸 통해서도 이거의 추론 근거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었을 걸. 그래서 현대 인섹 커뮤니티 곤충 학계에서는 공동체라는 게 학계가 아니구나. 곤충의 공동체는 이게 곤충들이네 그냥 되게 다양하대. 열대우림에서는.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가보면 곤충이 겁나 종류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최근의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양성의 거의 일부분만 부정하니까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화석이 그런 다양성, 하일리 디볼스한 거를 다 포착해낼 수 없다는 얘기지. 상대 개념이지? 상대 얘기지? 그래서 역시 화석에는 한계가, 리밋이 있다는 거지. 리미테이션, 한계.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은 consumed, 속이 섭취가 돼, 먹히는 거지. 완전히. 또는 decompose rapidly, 빠르게 부패가 된대. 언제? 걔네들이 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아예 화석으로 남겨질 수 없는 조건이지. 완전히 잡아먹혔어? 포식자한테? 아니면 죽고 나서 바로 부패가 됐어? 그럼 화석으로 남을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전혀 화석 기록이 없을 거래. 중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했지? 원래? 그래서 이것도 다 고충 설명인 게, 결국 화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좀 선택적이고 한정적이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 그 이쪽 파트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함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약간 비슷한데, 가족 사진 앨범하고 비슷하다. 화석 얘기 끝났으니까. 주제부터 다 나왔고. 아마도 네가 태어났을 때, 네 부모님들은 많은 사진을 찍었고, 니네도 애기 때 사진 많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over the years, 부모님들은 took photographs occasionally, 가끔씩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가끔씩 부모들은 너무 바쁘거나 잊어 사진을 아예 찍지 못하는 거지. 나중에 크면서 사진이 좀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very few of us. 이것도 되게 극소수의 우리들이 부정하잖아? very few든, only few든, 그냥 few든. 이런 우리 삶의 완전한 사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 그 함이 얘기하는 거지. 밑에 있어.
그럼 이거를 진짜 이게 얘가 항해하는 바 자체가 사진 앨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체의 완전한 역사를 말해줄 화선 없다지, 그지? 요거 한글 해석을 형광펜에서 저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화석 기록을 가지고 생명체의 완전한 역사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어로 그냥 표현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저 표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라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에 우리가 추론 근거 자체는 저거라고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원래 빈칸에 있었던 거 있잖아. 이거요. 이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 화석이. 화석 가지고 생물체의 완전한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일부만 알려주니까. 파살. 그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게 그 주제로 치면은 리밋이 되는 거지. 밑에 주제 써놓은 거, 유지 써놓은 거에 보면은, 뭐 주제 안 했지만은, 밑에다 하나 써놓으면은, 리밋이지, 리밋. 리밋 오브, 파스 레코드. 화석 기록의 뭐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 정보만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뭐, partial information. 부분적인이라는 파샬이란 말을 좀 써서 뭐 단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고. 이제 화석 기록의 한계지. 뭐 생물체 완전한 역사를 알기 위한 뭐 말은 좀 길어지지 않나. 아니 이 소재는 참 좋다고 봐. 괜찮아. 그래서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파스에서 just like that. 그래서 딱 그것과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저기도 써놨지만 비유를 다시 화석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는 you get a very clear picture. 되게 명료한 그림을 얻을 거래. 과거에. 그러니까 화석으로 완전하게 알 수도 있는 거지. 반면에 Y 또 다른 때에 at other time 내가 100개 큰 격차가 있을 거네. 교과서 갖고 와네. 네. 격차가 있다는 얘기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 기록이. 그치? 그럼 넌 어떻게 되냐?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경우는 그 격차가 뭔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빅갭이라고 하는 거는 갭은 뭐 내용상 위에 그렇지 빅갭 그냥 그렇지 저기 그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뭔지 알아차려가지고 그래야지 생물체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 다시 보니까 이거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처음 봤을 때는 뭐 괜찮다 빈칸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냥 빅갭 자체를 어휘 차원으로 가자 그러겠네. 그 하나에 어떤 이제 빠진 부분 미싱 파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말해주지 않는 그 화석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 불완전한 정보 incomplete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표현만 하면 가면 되겠어. 자 됐어. 그래서 이게 빅갭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거는 어떻게 돼? 빅갭 이거 아니야? 그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보면 되겠네.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물론 뭐 직전에 여기 보면은 클리어의 상대 개념인데 빅갭은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불분명한 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천천히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력으로만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치? 야, 이번에는 내가 하나 더 추가해봤어. 이 워크북이 문법 고르는 게 있어. 양자택. 아니다, 니네 좀 지워버렸구나. 줄려다가 몰랐다. 아니다. 2학년 들으셨구나. 문법 하는? 문법도 줄까? 우리 하는 거래? 뭐 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문법만 적히는 거 있잖아. 그거 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 알았어. 됐어, 여기? 그래, 요거 시험은 꼭 나온다. 어느 학교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어렵진 않잖아.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일단 테스트. 34번 없어요? 34번 없던데? 근데 칠판에 써준 거. 기준으로. 똑같잖아. 그때 보내준 거랑 칠판 써준 거랑. 맞아요. 이렇게 써.
34번도 괜찮은데. 뭐 틀렸어. 37번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게 맞아. 네 말은. 12개가밖에 안 되더라. 하고 미기도 10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좁지?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치? 범위 적게 줄 테니까 잘 봐라. 이렇게. 자, 2분도 오고, 2분도 오고, 역점. 일단 뭐 중요할 수 있지. 이거 소재도 참죠. 이것도 별표 2개네. 별표 2개 중에 내가 2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는 또, 뭐, 그지? 흔한 소재예요. 2개의 베리어블 변수가 변임이라고 하죠. 변수라고 하고. 변수. 상수 변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시를 보면 딱 이해되지? 아마도 causal relationship은 없을 수도 있대. 인과관계가 아니라 causal. 이걸 왜 우리가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이라고도 하고 causality라고 해. 이게 인과관계야? causality? 그러니까 2개의 독립된 사건이 있는데 그 둘이 관계가 있어도 꼭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지 뭐. 그 얘기는 원인 결과를 꼭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자, 연결사도 있어. 여기 임팩, 강조하는 놈. 여기 힌스. 그지? 자, 임팩트 있다 같은 말 하죠? 그지? 표현 바꿔서 강조해서 잘 쓰기. 사실 2개의 변수는 아마도 단순히 보일 거야. 즉, 표면적으로 겉보기에만 보인다는 거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로. 뭐 때문에? 일부 제3의 변수의 효과 때문에. 또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제3의 변수가 개입을 해서 2가지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문제에도 만들었지만 뭐 seemingly 같은 거지. 피상적으로 뭐 superficially 이렇게 되겠지. 겉보기에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제3의 요소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부른데 such misleading relationship 그러한 오도하는 관계를 spurious라고 부른다네. 이거 모르는 말이지. 허위의 가짜예요. 허위다라고 부르신다네. 허위, 짝퉁, 거짓. 됐어? 자, 그래서 주제문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예시. classic example. 고전적인 사례는. 여기다가 예시의 연결사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살짝 지우고, 그럼 예시 연결사 문제에서 for example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강조, 예시, 인과, hence까지. 자, 고전적인 사례는 뭐냐면 명백한 관계를 apparent association. 아이의 신발 사이즈와 독서 능력, reading ability 사이.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이기는 어떠냐면 있을 때 신발 사이즈가 커지면서 독서 능력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보고 그냥 2개의 변수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발이 커지면 독서 능력이 좋아져. 당연히 얘가 크니까 그렇겠지 뭘. 당연한 거 아니야? 원시인도 아닌데. 그렇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Does this mean? 이거는 의미하는 것일까? 한 사람의 발 사이즈가 챙겨볼게. 이런 독서 능력의 개선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까?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이런 false relationship, 이런 거짓 관계, 여기서 이제 spurious라고 한 거지. 그래서 misleading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 다 같은 개념이지. 이거는 제3의 팩터 요소, 즉 연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래된다. 그지? 근데 그 연령은 어떤 연령? 관계가 있는 거지. 신발 사이즈, 것뿐만 아니라 독서 능력뿐만. 그러니까 애가 나이가 들으니까 당연히 성숙해서 성장해가지고 되는 거지. 저 신발 사이즈하고 독서 능력은 이게 이제 저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false relationship, misleading relationship 그냥 개념 같은 거라고 단어가 얘기한 거고. 문법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고 그냥 외울 때 콤마 가면 대신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동격으로 이렇게 300 들어가면은 괜찮아. 그냥 거기대로 되죠. 위치는 당연히 낼 거고
대시된다 지금 하면 문제를 완전 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용어를 낀 게 하나 있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 그 다음에 이건 의존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 그러니까 독립된 변수가 있어.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게 종속된다는 게 여기가 원인이고 결과라는 게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 그냥 원인이고 결과가 종속 변수다. 뭐 그렇대 그냥. 말이 어려운 뜻은 별 얘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시 끝났어. 자 그래서 연구원들이 attempt 시도를 할 때 causal claims 역시 인과의 주장을 causal 일단 내가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냥 뭐 사실 두 번 나와서 나올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캐주얼이란 말 있잖아. 캐주얼 부주의한 또는 뭐 편안한이라는 거 다른 거지. 이거 캐주얼이고 causal이고 cause 생각하면 원인 CAU야. about the relationship 관계에 관한 인과관계 주장을 만들 때요. 시도를 between a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에 그럴 때 걔네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통제를 하거나 제거를 해야 된다. 배제 룰아웃은 배제하다 exclude 제거도 가능할 것 같지? 문제를 했는데 eliminate 제거도 다른 변수들은 제거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제3의 변수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저런 허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마지막은 빈칸 형광펜을 쭉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제3의 변수 통제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해결책으로 자 그러면은 주제문 자체 토픽 센텐스는 이쪽이지? 저 이제 그러니까 주제였었던 거고 그치? 저 허위의 관계라는 거 인과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뭐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이렇게 하면 제3의 통제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억 남는 것 중에 비타민 C하고 그다음 감기 관련된 거 있었다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은 애가 감기가 적게 걸리더라면 둘 사이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제3의 변수는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인과관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글도 있었어 예전에 그래가지고 얘는 더 명확하게 고전적인 건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되는 걸로 어디 가려고 물 마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을 형광펜 한번 해보면 무관한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인과관계 할때 그 다음에 유지를 막 밑줄을 쳐놓은 한글 기준으로 이거 문제의 요약문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 정도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이 사실 여기서는 키워드는 컨트롤한다 통판 하나만 컸어 조절한다 해서 regulate란 말 써도 될 거라고 regulate 그 다음에 배제한다 제거한다 저런 말들 그래서 키워드는 쟤네들이야 나머지 사실 뭐 그렇게 되게 바꿀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저거 배제한다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왠지 이상해. 뭐 화면 가리지 말고 좀 수빈이 일단 촬영을 하면 문제 화면 가리지 말고 근데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3개 다 했는데 시간 나오면 집에 가요? 가? 네, 좀 빨리 해요. 천천히 해야지 빨리. 그럼 선생님도 빨리 퇴근하는 거잖아요. 난 다 하자고 레귤레이트 성민이 있어가지고 성민도 지금 할 게 많기 때문에 레귤레이트 벌써 이거 레귤레이트 하나 썼어 컨트롤 연습가 너 하셨잖아 레귤레이트 써주세요. 저기 키워드라니까 조절하다 제목이 형광핀치라고 하는데. 제목 병원 편하고 그래서 요약문 나올 때 핵심 요쪽이라고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거라고 저희 컨트롤 밑에다가요? 그치 컨트롤을 저는 컨트롤 4 대신에 레귤레이트 조절하다 뭐라고 해도 되는 거지 결과는 끝까지 가면 돼 38, 39, 40까지 가면 돼 얘는 자 daylight isn't the only signal 일광이 낮의 햇빛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뇌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 받았고
뭘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면은 이런 생체식의 리세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4시간 주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인체가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잖아. 생체시계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템피치를 기준으로 해가 뜨는구나 아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지. 그래서 보통 이거 관련되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기 시간대가 다른 데 넘어가면은 생체시계가 깨져가지고 jetlag 시차가 생기는 거잖아. 당분간이지만.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일광뿐만이 아니라 했었어. 비록 뭐지만 그건 일광이 이런 가장 주요하고도 선호되는 신호이지만 제일 많은 아이들 생체시계 리셋하는데 존재할 때 when present so long as they are reliably repeating 그것들이 신뢰할 수 있게 반복이 되는 한 뇌는 또한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외부적인 단서들 이거지 이거 요게 데이고 그러니까 얘는 데일라이트 있다면은 두 가지가 바이올로지컬 클락 리세팅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뭐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적 신호가 음식이라든지 같은 시간을 맨날 밥 먹어 하루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모든 이러한 외부적인 단서에 해당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네. 생체시계를 리셋을 할 다시 재조정을 하는 얘통합 배려볼게. 그럼 이거잖아. 얘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일만 말고도 뭐 내용을 적어라고 했어. 주제를 다 놔버렸어. 그래서 생체식의 재설정 목표를 할 수 있는 햇볕 위에도 다른 외부적 신호들이 있다. 그 정도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터널 클락이 생체시계지? 유지할 수 있니? with or without daylight. 별광이 있지, 일광이 없이고 밑에 다시 한번 나오면 일광이 있어도 없어도. 그래서 허락을 하면서 그거 생체시계가 스트라이크 때리도록, 가격을 하도록, 타격을 하도록 정확한 24시간 음을. 노트는 뭐 이렇게 음이라고 하면 땡 이런 느낌이니까 24시간 지나서 땡 좀 비유를 한 거지. 자, 그래서 it is the reason. 그게 이유이다. 어떤 individual 개인들 with certain forms of blindness 특정한 형태의 눈이 안 보임 있는 즉 장애인들이 do not entirely lose 전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걔네들의 이게 24시간 리듬이래. 24시간 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래.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앞문장 전체 이거 얘기하는 거 앞문장 전체 그지? 앞문장 전체 모든 외부적인 단서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일광은 시각적 단서가 되는 거잖아. 눈으로 눈부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다른 외부적인 자극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이게 얘는 비주얼 스티뮬러스지. 시각적 자극이라고. 얘는 시각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자극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큐브라는 거 대신에 자극이라고 해서 스티뮬라이라든지 저기서 시그널이라는 말도 준다고 이것도 좀 단어를 좀 약간 확장해서 좀 기억을 해줘. 이거는 시각적이지 않은 거고 여기 지금 이런 애는 시각적이지 않은 거잖아. 근데 얘가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despite 또 뭐마저 불구하고 그치? 빛의 단서를 받아들이지 즉 시각적 단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걔네들의 블라인드네스 눈 안 보임 때문에 other phenomena 다른 현상들 즉 외부적인 단서들이 액트 뭐로서 작용? 걔네들 리세팅하는 트리거 뭔가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십니다. 사실 뭐 이것도 계속 그 얘기가 other phenomena가 여기서 맥락상 all these events external Q 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또 가고 여기도
그냥 리셋팅 트리거라는 게 리셋을 한다. 뭐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 같은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예시를 들은 것 뿐인 거지. 이제 이거 시각적 반사고. 근데 왜 우리가 왜 낮에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어도 약간 햇빛이 느껴지는데 장님들은 그거조차도 안 느껴지려나? 껌껌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any signal, 어떠한 신호, 내가 사용을 하는 뭘 위해서 또 purpose of clock resetting, 또 그래서 그거지? 시계의 재설정을 해서 이 스타운드, 용어로 불려질 수 있대. 저거는 이제 뭐 동기로라 그러나? 읽을 필요 없는 거지? 타임 기버,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는 거죠. 타임을 제공하는 거, 시간을. 싱크로나이저 동기화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while, 양보, 나의 빛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게 시간 동기화 시켜주는 것이지만,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 즉, 외적 요소들 있다. 이 팩터 계속 이거 가는 거잖아, 그지? 어떤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in addition to, 여기가 지금 아까 내가 그 제목에 쓴 게 여기서 착안한 건데 일광에 더해서 일광이 있는 상태요, 일광이 부재해서 일광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햇빛이 있던 없던 간에 추가적인 다른 외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24시간 주기를 생체 시계에 바이올로지컬 클락을 리셋을 다시 재설정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일단 제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맥상 여기에서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역시 이것도 이게 제일 좋아. 엑스터널이란 말이 외부적인 사람들이 예시도 있지만 요소 다 나머지 그냥 요소고 뭐 팩터고 뭐 이렇게만 해놨잖아. 그리고 무관한 문장도 좋은 게, 무관한 문장은 여기서 보면 여기 저 생체식의 재설정하고 햇빛하고 외부적 신호 저 세 가지 키워드거든. 저거 아닌 거 생체식에 관련한 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생체식에 관련해서 그걸 재설정하는 거 말고 거기 영향주는 거 뭐 다른 부분들 이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9번으로 넘어가봐. 자, earlier agricultural system, 그 초기 농업 시스템들은 were integrated, 통합되어 있었대. 이게 동의어가 왜 integrate, A into B, incorporate, A into B, 이거 같은 거 나왔지? 뭐 같은 거요? 뭐 이거 다 수동으로 사용된 거지? 능동으로 한번 써줄게. integrate, incorporate, A를 B에 통합하다. 저거 다 수동으로 통합되다가 된 거지. A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초기의 농업 시스템은 뭐에 통합되어 있었냐? 통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코이와도 공동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네. 이게 여기까지가 공통부분이구나 이렇게. 저걸 그냥 수동이나 잘랐는데 자르지 말아야겠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워 인티그레이티드 있고 워 코 이과학이 있고 그렇게 된 거야. 뭐하고 함께 발전하고 뭐하고 통합되어 있었냐면은 뭐 이런 것들, 뭐 테크놀로지, 빌리프, 비트, 앤 트래디션 이렇게 되는 거지. 기술,
뭐 믿음, 그리고 신화가 믿음가 통념이라고 그러니까 신화겠지? 과거부터 내려져 오는 신화, 전통들 하고. 뭐로써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요. 그럼 초창기에 농업 체계는 통합된 사회적 체계였다는 거지. 그렇게 뭐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하고 함께 합쳤던 농사를 농사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농사하고 뭐 그 사회의 어떤 전통, 뭐 신념 이런 거하고 합쳤다는 얘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뭐 어떤 농사를 짓게 되는 거는 그 사회에서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으면은 뭐 과학적인 거를 없이 뭐 안 하고 금기시킨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사람들은 심었어. 다양한 작물들을 다양한 장소에. in the hub. 희망 안에서, 즉, 희망하면서지. 이 산단한 함정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음식의 공급을 확보한다라는 희망으로. 자급자족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초창기 농업의 형태. 그러니까 키워드만 그렇게 해놨어요. 주점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 농업 체계는 사회의 어떤 통합된 사회적 시스템이고 거기 목표는 안정적 음식의 공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could only be maintained 오직 유지될 수 있었다. 낮은 인구 수준에서만. 지금처럼 인구 폭발된 상태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혁명 전에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relatively non-destructive, 비파괴적이었대. 자연을 얘기하는 거겠지? 항상 그렇진 않은 거고. 왜냐면 농사도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왜 단일 작물 재배라고 해서 산업적 농업 있잖아. 뭐 숲을 쫙 밀어버리고 옥수수 쫙 심고 커피 쫙 심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초창기의 농업 형태요. 키워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요. 보다 최근에는 농업은 많은 장소에, 그것을 많은 장소에 있어서 잃어버릴 때, has lost, 동사, 현재완료로 지역적 특징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산업적 농업으로 바뀌면 그 지역색이 없어지는 거죠. 그 동네에 작업자적으로 있었던. 그리고 뭐에 통합이 되었냐면은 글로벌 이코노미, 그지? 세계 경제에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뭐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거 이제 밑에 보면 이런 거를 산업적 농업이라는 게 캐시크랍, 황금 작물이라고 하는 거, 돈 벌기 위한 작물. 커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아프리카. 자기들 작업자적 못해도 돈 벌어야 되니까 커피 쫙 밀어버리고. 그럼 참고로 보면 이렇게 한 가지 품종만 다 작업자적 하던 거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심는 거를 모노크라핑이라고 한다고. 모노크라핑. 단일 작물 재배라고 그래요. 모노컬처라고 돼. 문화가 아니야? 단일 작물 재배. 한번 보고,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하나 숫자 예전 모노가 크라고 장무제니까. 이거는 동대처는 2학년 때 나오는 얘기요. 교과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미끄러졌대. 그치, 수빈이는 마찬가지죠. 교과서가. 수빈이는 다르다. 수빈이의 교과서는 명석과 좀 송송과 같은 걸로. 대전고등학교만 또 달라, 교과서. 2학년 때 얘기니까 한참 남은 얘기지. 이건 뭘 이끌어줬냐면, 이거 원인 결과. 증가된 압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줘요. 뭐에? 농사 짓는 땅에. 뭐를 위해서 이렇게 커머더티, 재화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굿즈,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그치? 왜냐면 이제 위에처럼 자급자족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땅 자체에 좀 무리를 줄 수 있는 거잖아. 생산량 증대가 중요한 거니까 땅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더 많은 토지가 is being diverted, 전환되고 있는, 디벌트 바꾸다 전환하다 개조하나 이렇게 from A to B요. 여기에서 여기로 지역의 음식 생산에서 이런 수출이나 교환을 위한 캐시크랍, 환경작물, 돈 되는 작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이코노미는 보다 최근은 누구라는 거지? 캐시크랍인 거지. 했지?
로컬 풋 프로덕션은 요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풋 캐릭터를 잃어버린다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 바뀌었으니까 전환이 된 상태니까. 그럼 사실 여기만 보더라도 이거 설명문이고 주제문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 농사 형태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포괄해서. 마지막에 필자의 주장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있다면 뭐 그게 뭐 또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없는 것 같아 지금 보기에. 그래서 더 적은 유형의 작물이 재배가 되고, 그지? 집중하는 것은 단일 작물 재배처럼. 그리고 각각의 작물은 재배가 되는 훨씬 더 큰 퀀터티 양으로. 그 전부 다. 그지? 대량 생산이요. 그래서 에버몰은 더 많은 땅이 바뀌어 숲에서 뭘 위해서? 수출을 위한 농업으로 숲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자연의 생태계가. 숲을 밀어버리고 개간하고 돈 벌려고 작물 심는 거 많단 말이야. 매달된 뭐라기보다는 자금용 작물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기보다는 subsistence crop.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과거의 이제 농경, 농업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키워드도 있지만 어쨌거나 얘 자체는 그 자급, 그 지역적 이라는 어떤 자급자족 뭐 이런 형태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이제 현대의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얘 자체는 결국은 수출이나 교환을 위한 황금작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작물. 왜 얘기해? 바꾸려 하자다 금전 쓴 거야. 주제문 없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게 사실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별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주제를 일단 물어보는 거 좋고 또 무관한 문장인 거 아니야? 키워드를 가지고 농업의 어떤 변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주제 자체가 길게 했는데 농업 시스템의 변화지 이거지. 주제 영어 해볼게요. 이거 프로메인 투비는 안정된 음식 공급에서 캐시크랍으로 변화요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뭐 추가 설명을 해준 거고 바뀌었다는 거야. 농업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 가족에서 돈 버는 용도로. 그래서 뭐 환경이 더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나와서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무관한 문제가 뭐야? 겁나 많대 이번에는. 그래서 열교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되겠는데 주제문 없으면 주제는 괜찮아요. 생각에. 오케이? 마지막이네요. 이걸 왜 갑자기 더 꼼꼼하게 지우지 마세요. 원래 꼼꼼하게 자신이잖아. 사실 나 볼게. 딴 얘기 해야지. 안 돼요. 야, 이거 코로나 또 갑자기 또 확신해져가지고 다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빨리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5, 600명 뭐 이렇다며 심각하다며. 대전은 그나마 아직 좀 덜 맞아. 대전도 시간 문제 아니야? 그치? 그 조만간에 본격 학습 중위권 우르르. 근데 어떤 무당이 꿈꿨는데 뭐지 꿈에서 갑자기 코로나 집단으로 500명이 나온 다음에 한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수능을 1월달로 미뤘대요. 그래요. 야, 미신 이런 거 믿지 마. 너의 의지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넌 할 수 있어. 미신 정치 믿지 마. 근데 미신은 그거인 것 같아.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 있잖아. 밥 정도로 가가지고 원하는 말 해주면은 그렇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보통 그런 정도로 사용을 보통 많이 해. 그게 뭐냐면은 반원 효과라고. 요거 있잖아. 이번 예문에 있었잖아. 35번인가
반음 이펙트, 35번의 반음 효과. 이거요. 이게 저 그거지. 이게 미심여기 별자리 나온다고. 개인적인 것처럼 뭐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점쟁이가 그거거든요. 점쟁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물론 진짜 가끔씩 뭐 정말 신내림 있어서 뭐 오싹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눈치를 잘 보는 거야. 한 장 딱 던져놓고 상대방 딱 보고 그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잖아. 이거 봐 한글로 그래서 미신. 자, 2007년 연구에서 쟤네들 하버드 얘네들이 뭐 보여줬네. 우리의 텐던시 성향을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문법 표시를 해놨어. 동사에 나름 좀 호흡이 긴 것 같아서 전용어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이 인그룹이야 내부 집단하고 동일시한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어 라지들이 배체로 그게 언제 시작을 하냐? 인판시 누워있는 애기 유아기 아니면 인네트 선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이덴티파이잖아. 원래 저기에 아이덴티파이 이퀘이트 A with B라고 하면 주어가 따로 있고 A와 B를 주어가 A와 B를 동일시하다요. 근데 저런 식으로 써서 A identify with B 이렇게 쓰면은 또 A 주어인 A가 목적어인 B하고 동일시하다. 그러니까 저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표현이긴 한 거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뜻은 똑같아. A를 동일시하다는 이건 주어가 이제 있는 거고, 주어가 얘랑 얘를 동일시하는 거고, 얘는 이제 주어가 목적어를 동일시하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내 집단하고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 자체가 선천적이고 되게 애기 때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투 라지 때 그러니까 정명고요. 투 명사 정도로 그러니까 큰 정도로 대체로 대개는요. 인집단 이게 인그룹 중에 인집단 내 집단이에요. 그냥 자기랑 동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종의 집단. 이게 이 말이 밑에 또 나오긴 하지만은 we the same kind group 똑같은 종류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똑같은 집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동일시 여긴다는 얘기. 예시를 보면 내용 먼저 쉽게 알아요. 빈칸입니다. 첫 번째 빈칸. 그래서 걔네 팀이 이렇게 5달짜리지? 유아 인판스요. 5개월령의 한 번치 묶음, 그러니까 얘네들 데려왔대. 근데 이제 걔네들의 가족이 문법, 소유격 확인의 동사, 얘네들, 애기들의 가족이 오직 영어만 말하는, 영어 말하는 애들의 애기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줬어, 정렬로. 애기들한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비디오 하나에서는 한 여자가 영어를 말하고, 또 다른 거에서 여자가 스페인어를 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애기들은 스크린이 보여줬어. 두 여자가 있는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서 나스피킹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똑같은 여자인데. 그래서 이 유아 심리 연구에서는 이 애착 어피니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표준이 되는 매저 측정치라고 하는 거 또는 관심에 대한 기준은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 그러니까 이게 5개월이니까 말을 못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뭔가 애착을 가지고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척도 자체가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밑에 나온 걸 쳐다보는 응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애기들은 명백히 응시를 더 오래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걔네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요. 그래서 어텐션이 응시를 더 오래 하는 거 얘기하는 거요. 요거요.
그래서 저 사람의 연구에서 애기는 영어 화자를 더 오랫동안 응시했다. 즉 영어 화자한테 주의를 기울였고 영어 화자한테 애착이라든지 관심을 더 가졌다는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 가족이 다 영어를 말하니까.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 동종의 집단한테 동질시, 동일시하는 경영했다. 그거 인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연구요. 또 다른 연구에서 그 순서, 일단 순서는 굉장히 두 가지 정도만 중심으로 보면 될 거야. 단어 일부만 빼놓고. 얘네들 두 번째 연구 하나 끝나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또 연구원들이 뭘 찾아냈냐? 유아가 더 많이 가능성이 있어. 장난감을 가지? 누구에서 제공이 된 장난감이냐면은 some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하고 같은 언어를 말하는.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주는 장난감은 더 잘 맞더라는 얘기지.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 그지? 우리를 치면 얘기할 때 니가 엄마 하면서 주는 거하고 뭔 얘기야? 이거랑 못한 얘기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루틴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고 다른 실험들을 증거로 인용을 해요. 모를 수 없어. 마지막 결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빌트인이라게 이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거 아니야. 인네이트. 내장된 진화적 선호. 뭐에 대한 이게 키워드가 우리하고 동종에 대한 내장된 선호. 그래서 여기서 한번에 길게 가면 되겠고, 결국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간 identify with in-group하고 같은 얘기잖아. 자기가 똑같은 종류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동질시하고 동일시한다. 가 되지. 중간에 내용 뭐 별얘기 없었어.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요양문항부가 빈칸 두 개요. 이제 처음 이러잖아. 서로 3초로 가면 되고 순서만 가면 될 것 같고. 유아에 보다 선호하는 반은 어떤 사람들? 익숙한 언어. 똑같다고 하는 익숙하다는 언어. 커먼 이런 말 써도 될까? 커먼. 공통의 언어. 그럼 보여준대. 걔네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향이 있다. 선호하는 거지? 내 집단의 구성원을. 이제 같은 종류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 아무래도 저기 익숙함에서 오는 거니까 포밀리어라는 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까지만 보는 걸로.